정수는 아침 일찍부터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었다. 25년 전 13살이던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날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 갑작스러운 외침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큰아들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호가 돌아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까지 다 끝났다고. 정말 민호가 맞다고 해요. 정순의 손에서 상추 바구니가 떨어졌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수없이 꿈꿔왔지만 포기했던 그 말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정순을 준호가 재빨리 붙잡았다. 어디에? 민호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곧 집에 올 거래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태식에게도 알려야 했다. 25년 동안 함께 아들을 기다려온 남편에게. 2시간 후 정수는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태식과 준호 그리고 며느리 미영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동네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25년 전 온 동네가 함께 찾았던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신기해했다. 저기 오는 차가 아닐까? 미영이 먼저 발견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순의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졌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38살의 남자였다. 민호야. 정순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2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정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늦게 돌아와서.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다. 태식도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집에 들어가자. 태식이 말했다. 이야기는 집에서 천천히 하고. 그날 밤 정수는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차렸다. 25년 전 기억을 되살려가며 하나하나 만들어낸 음식들이었다. 민호는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어디서 지냈니? 그동안 뭘 하고 살았어? 정순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사고를 당한 후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얼마 전에야 제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자란 게 다행이야.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행복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5년 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구멍이 드디어 채워진 것 같았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적.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다. 민호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25년 동안 못해준 정성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싶었다. 민호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감사하다며 잘 받아주었다. 민호야,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정순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직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민호를 흘끔 바라봤다. 동생이 돌아온 건 기쁜 일이었지만 왠지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다. 25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어린 시절의 기억만으로는 지금의 민호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형 출근하세요? 민호가 말을 걸었다. 응, 회사 일이 있어서. 너는 일 안 해? 아직. 적응하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후 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안방에서 태식과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목소리 톤이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야? 태식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아버지. 왜? 혹시 제가 돌아온 걸 불편해하시는 건 아니죠?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왠지 어색해 보이셔서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 서로 적응이 필요한 거야. 정수는 빨래를 털다가 손을 멈췄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다. 민호가 돌아온 첫날 태식도 분명 기뻐했었는데 아버지, 혹시 제가 진짜 아들이 맞는지 의심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DNA 검사도 다 끝났잖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안방 창문 아래로 조용히 다가갔다. 민호야.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너 혹시 기억나는 거 없니? 어린 시절 말고. 다른 기억들. 무슨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이상했다. 남편과 아들 사이에 뭔가 숨겨진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돌아온 걸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태식이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수는 계속 민호에게 반찬을 권했고 민호는 감사하다며 잘 받아 먹었다. 하지만 태식은 유독 말이 없었다. 여보, 왜 그래? 아들이 돌아왔는데 좀 더 기뻐해도 되잖아. 정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뻐하고 있어. 그냥 감회가 새로운 거야.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닌지. 그런 게 아니야. 태식이 급하게 말했다. 당연히 돌아와야 할 곳에 돌아온 거야.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남편이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범하지 않게 보였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기쁨도 당황스러움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거움도. 그날 밤 정수는 태식에게 물어봤다. 여보, 민호한테 뭔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낮에 들었는데 둘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태식은 등을 돌리며 누웠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25년 만에 만난 부자가 어색한 건 당연한 거야. 정수는 남편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민호가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났다. 정수는 여전히 아들을 극진히 돌봤지만 남편과 민호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자처럼 보였지만 뭔가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태식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민호야, 나 시장 좀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정순이 집을 나서고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지갑을 빼먹은 걸 깨달았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에서 안방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뭘 말하라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다. 민호야.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되니?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일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너도 이제 알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피는 숨길 수가 없지. 정수는 깜짝 놀랐다. 피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
이제는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이대로 지내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죠. 정순이는 상처받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거짓으로는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거짓을 말하는 건가? 자신이 상처받을 거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순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하지만 형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준호는 아직 때가 아니야.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다가 대문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남편과 아들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확실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일이었다. 시장에 갔지만 정수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피는 숨길 수 없다. 거짓으로는 계속 살 수 없다. 정순이는 상처받을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수는 평정을 찾을 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태식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 시장 어떠셨어요?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응, 좋았어. 정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은 여전했지만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진실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남편의 말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태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며칠 후 정수는 민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정리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상한데요? 민호 씨 등록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요.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생신고 당시 기록과 현재 신원 확인 자료가 달라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된 흔적이 있고. 정수는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해졌다. 어머니, 제가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신분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호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증명 쪽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재조사를 해봤는데. 무슨 의문점이요? 정순이 물었다. 민호 씨가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다. DNA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요. 정순의 심장이 떨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상합니다. 처음 검사와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정순 씨와 민호 씨가 모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뭐라고요? 정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재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안 될까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태식 씨도 함께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태식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잘못된 거야. 민호가 우리 아들이 맞는데. 그럼 검사를 다시 받으시겠어요? 정순이 물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수는 경찰서에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호와 정순 모자 관계 아님. 민호와 태식 부자 관계 확률 99.8%.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호 씨는 태식 씨의 친아들이 맞지만 정순 씨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즉,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럼 진짜 민호는 어디에 있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자신이 기억하는 민호라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멍한 상태였다. 민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넌 누구니? 정순이 물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넌 도대체 누구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도착하자 태식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당신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태식은 피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순아, 대답해. 당신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안 그래? 긴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남편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다. 모든 걸 말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내가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동안 당신들은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태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남편과 민호를 마주보고 있었다. 25년 동안 품어온 모성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것이다. 정순아, 미안하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무슨 일인지 말해. 민호는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가정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면서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었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민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건 이미 알았어. 그럼 누구 아들이야? 네, 내 아들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수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이야? 당신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젊은 시절 내가 다른 여자와 사귀었던 적이 있어. 그때 생긴 아이가 민호야.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여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야. 정확히는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무렵에. 거짓말이지? 정순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25년 동안 내가 찾아 헤맨 우리 민호는 어디 있어?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한테는 민호라는 아들이 없었어. 뭐라고? 정순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럼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넌 입 닥쳐. 정순이 소리쳤다. 넌 내 아들도 아니잖아. 정수는 태식을 빤히 바라봤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나는 영희라는 여자와 사귀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져야 했지. 그때 영희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임신?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희는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을 보냈지. 그 아이가 바로 민호야. 정수는 머리를 감출다. 그럼 우리 민호는? 25년 전에 실종된 우리 아들은?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정순아, 우리한테는 민호라는 아들이 없었어. 애초에. 뭐라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나는 왜 25년 동안? 내가 너무 아이를 원했어. 우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넌 점점 우울해했지.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어.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거짓말? 내가 영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지만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넌 그 아이를 민호라고 불렀지. 아니야.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분명히 민호를 키웠어. 13살까지 키웠다고. 태식은 침묵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민호가 대신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정수는 민호를 노려봤다. 뭐라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서 가상의 아이를 만들어내셨던 거라고. 거짓말이야. 정순이 소리쳤다. 나는 분명히 민호를 키웠어. 내 기억이 거짓말일 리 없어.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정순아, 내가 치료받을 때 의사가 말했어. 너무 간절한 마음이 가짜 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정수는 주저앉았다. 2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랑했던 아들도 그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도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평생 속고 산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호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넌 언제부터 알았어?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생부를 찾아왔는데. 정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남편의 혼외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25년 동안 가짜 기억에 속아 살아온 것이다. 나가.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나가라고. 정순이 소리쳤다.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왔다.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나약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섰다. 거실에는 정순이 홀로 앉아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태식과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랑 민호는 어디 가셨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준호야,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호가 사실은 아버지의 혼외 아들이라는 것, 자신이 25년 동안 찾아 헤맨 민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준호는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럼 민호 형은 진짜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 형이 맞지. 하지만 내 아들은 아니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전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사귀고 있었어. 준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25년 동안 실종된 동생을 찾기 위해 함께 애썼던 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어젯밤에 민호랑 함께 나갔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과 민호가 들어왔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일어섰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준호야. 정말이에요? 민호 형이 아버지. 다른 여자와의 아들이라는 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2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거잖아요. 민호가 다가와 말했다. 준호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어머니를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형? 준호가 비웃었다.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 바람둥이 증거를? 준호. 정순이 아들을 제지했다. 엄마는 왜 민호 편을 들어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게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준호는 민호를 향해 다가섰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25년 동안 고생한 거 알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당신을 찾아 헤맨 거 알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 준호가 태식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는 더 악질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2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준호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어머니가 너무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진실을 말했어야죠. 태식과 준호가 대치하는 사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갈게. 당연하죠. 준호가 돌아섰다.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준호야. 정순이 말렸다. 엄마 왜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닌데. 민호는 침묵했다. 준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가정에 상처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호도 이 집 아들이야. 태식이 말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준호가 반박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준호야, 말이 너무 심하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예요. 민호가 일어섰다. 준호 말이 맞아. 내가 나가는 게 좋겠어. 민호야. 태식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 아버지, 됐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서 좋을 게 없어요. 준호는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 문제에도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은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준호. 정순이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건 아버지였어. 준호가 태식을 향해 소리쳤다.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25년 동안 속인 거잖아요. 민호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준호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정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태식은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 큰 문제는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사실은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정순이 참 불쌍해. 25년 동안 남의 자식 찾겠다고. 태식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결혼 전에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고. 그 아들도 참 뻔뻔하네. 진실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정순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의 친구 영자가 집을 찾아왔다. 정순아, 괜찮아?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순은 창백한 얼굴로 차를 내놓으며 말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마을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너무 충격이 컸을 거야. 영자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25년 동안 허상을 쫓고 살았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식이가 잘못한 거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못했어. 너무 아이에게 집착했나 봐. 그래서 가짜 기억까지 만들어냈어. 정순아, 그런 말 하지 마. 아이를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때 태식이 들어왔다. 영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럼 나는 갈게. 정순아, 너무 자책하지 마. 영자가 나간 후 태식이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갔다. 정순아, 말하지 마. 정순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남편도 아들도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정순아,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정순은 남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용서? 25년을 속고 산 걸 어떻게 용서해? 내가 뭐든지 할게.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 정순이 일어섰다. 여보, 나는 65살이야.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또 거짓말로 살라고. 태식은 할 말이 없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동료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시선이 불편했다. 준호 씨, 집안일 때문에 힘드시죠?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준호는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를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거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이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가 여기 온 건 너희 가족 일 때문이야. 네? 이 일이 마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 가족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이야 내 아버지가 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나? 조용히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너무 크게 떠들지 말고. 그리고 그 민호라는 사람도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게 해줘. 준호는 화가 났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저희더러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준호야, 마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일이 알려지면. 체면? 준호가 비웃었다. 저희 어머니가 25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생각 안 하시고 체면만 생각하세요. 이장과 어른들이 일어섰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 일로 마을에 피해 주지는 마라. 사람들이 나간 후 준호는 절망감을 느꼈다. 가족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정순이 방에서 나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가문이 완전히 갈라진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고통을 앓고 있는 세 사람. 한때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정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태식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며 가족들의 용서를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결심을 했다.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여보, 준호야. 거실로 나와. 오랜만에 들리는 정순의 목소리에 태식과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정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선 민호를 불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태식이 놀랐다. 민호를? 정순아, 굳이. 불러.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시간 후 민호가 도착했다.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들어와 앉았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정순이 말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25년 동안 나는 허상을 쫓고 살았어.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을 찾겠다고 정신병원까지 드나들면서 말이야. 정순아. 태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이게 마지막이니까. 정수는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내가 내 피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 하지만 한 달 동안 생각해봤는데 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가짜는 아니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25년 동안 내가 그리워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어.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기쁨만큼은 진짜였어.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서 살아야 해. 너희는 내 피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로 살아야 한다. 준호가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민호는 죄가 없어. 그 애도 피해자야. 정수는 태식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야. 정순아. 그리고 민호야. 정순이 민호를 바라봤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해. 특히 준호가 힘들어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인생을 살라고. 38년 동안 남의 집에서 자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어. 민호는 울먹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게.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민호한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해.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너도 민호를 형이라고 인정해줘. 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너희가 서로 상처만 줄 테니까. 정수는 일어서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내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너를 아들로 생각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 알겠니?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모두를 위해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태식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호는 준호에게도 다가갔다. 형, 미안해요. 그리고 어머니 잘 모셔드려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 정리된 받아들인 침묵이었다. 저녁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가짜 기억이었지만 그때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순아. 여보. 정순이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어.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이제 진실 위에서 살자. 그날 밤 정수는 민호의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다. 25년간의 허상과 이제는 진짜로 작별하는 순간이었다.